복잡도의 점근적 표기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근적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잡도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는, 간략하게 나타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앞에서 시간 복잡도는 기본 연산이 몇 번 수행되는가라고 하는 그 횟수가 인풋 데이터 개수의 그 변수로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 어떤 알고리즘이 기본 연산이 수행되는 횟수가 5의 n제곱 더하기 4의 n 더하기 27,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식으로 주어졌다 그랬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좀 한 번에 알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거에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 더하기 100의 n 더하기 5,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건지 차이가 나는 건지 이런 걸 한눈에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표현하자, 간단하게 표현하자, 이걸 이제 점근적으로 표현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 점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 복잡도는 입력 크기에 대한 함수로 표기가 된다. 그래서 이 시간 복잡도 함수가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항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항으로 다항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입력 크기 n에 대해서 간단하게 점근적으로, 영어로는 asymptotic notation 이렇게 하는데, 간단하게 표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점근적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점근적 표기법은 데이터 개수가 작을 때는 5의 n제곱, 2의 n제곱 뭐 이런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n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둘 간의 차이가 좀 작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항들 4의 n인지 100의 n인지 이 항이 앞의 항에 비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크면, n의 값이 굉장히 크면 이 뒤에 있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자 할 때 사용하는 표기법인데, 비고라는 것은 대문자 O를 얘기하는 거죠. 대문자 O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이 오메가의 대문자 빅 O 혹은 세타, 이렇게 세 가지 표기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비슷비슷한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빅오입니다. 그래서 빅오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 빅오메가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 세타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나타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점근적 표기법입니다. 그 점근적 표기법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빅오라고 하는 표기법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n에 대해서, 여기 n0라고 하는 것은 어떤 10이면 10, 100이면 100, 어떤 숫자보다 큰 모든 n, 다시 말하면 n이 굉장히 큰 어떤 숫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숫자에 대해서 요게 이제 원래 찾아놨던 타임 콤플렉시티, 시간 복잡도입니다. 2의 n 제곱 더하기 예를 들어서 47, 이런 식의 실제 연산 횟수를 계산한 다항식입니다. 이 다항식보다도 이쪽이 큰 거예요. 이쪽 식이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n제곱, 간단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니까 복잡하게 안 하고 이제 n제곱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상수를 곱하면, 예를 들어서 3이든 5든 이렇게 곱하면 5의 n제곱으로 하면, n이 크다라고 하면 n이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얼마가 될까요? 이 경우에는 한 5 정도만 돼도 될 것 같은데, n이 어떤 숫자보다 큰, n이 이제 충분히 크다고 치면 이쪽이 크죠. 그러니까 이걸 복잡하게 이렇게 나타내지 말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내지 말고 이거보다 큰 어떤 식을 간단한 식을 사용해서 표기하자. 그 간단한 식이 이게 GN입니다. 이 GN이 간단하게 표기하자. 자,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하는 이 GN 앞에 상수를 곱하면 이쪽이 항상 크다고 치면 요거를 비고 n제곱 이렇게 표기하자라고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쪽이 크면 이 GN을 비고 안에 넣어서 이렇게 표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가 얘보단 적다.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이 이것보단 작다. 어떤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이 이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간단한 식으로 표현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비교입니다. 그래서 비교 표기의 의미는 이 GN 앞에 상수 C를 곱하면 GN이 FN보다 어떤 그 큰 숫자 n에 대해서 입력 데이터 숫자 n에 대해서는 이쪽이 항상 크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이거보다 작게 걸린다. 다시 말하면 알고리즘의 상한이 GN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알고리즘을 표현하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비고의 GN이라고 표현하면 이 알고리즘이 많이 걸려도 이것보다는 안 걸린다 라고 하는 상한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의 타임 콤플렉시티가 있는데 이거의 상한은 뭐냐? 다시 말하면 이게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이거보단 작게 걸려 라고 해서 5의 n제곱 이렇게 간단히 표기하자 라고 하는 것이 비고의 개념입니다. 여기 이제 그 그래프로 이 비고의 그 의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비고가 이 FN 파란색이 FN입니다. 이 파란색에 어떤 그 식이 있다고 쳤을 때 어떤 타임 콤플렉시티 식이 이런 형태의 그래프라고 치면 얘보다도 많이 걸리는 얘 위에 있는 얘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간단한 식 하나를 우리가 찾자. 이걸로 대신 표현하자. 그러면 최소한 이 알고리즘이 얘보단 작아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이 간단한 식이 데이터 개수가 작으면 이쪽이 그 FN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큰 어떤 n에 대해서는 항상 이쪽이 크기 때문에 이 이하 걸린다 이렇게 표기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빅 O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이거보단 작아, 이거 아래에 있어라고 하는 이제 상한의 의미가 비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찾은 타임 콤플렉시티가 이런 다항식으로 주어진다고 합시다. 이런 다항식으로 주어지면 이 다항식의 최대항이 n제곱이죠. 그럼 간단하게 비고 안에 이 최대항을 집어넣은 것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상수를 곱하면 n이 일정한 개수 이상이 되는 지점에서는 항상 이쪽 상수를 곱한 이쪽이 이거보다 큰 어떤 여기 항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간단히 나타낼 때는 이것보다는 작게 걸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할 때 이 알고리즘의 상한을 표기할 때 비고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한을 표기하는 이 그래프가 데이터 개수가 작으면 이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데이터 개수가 충분히 크면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요 n0라고 하는 요거 이상의 n에 대해서라고 할 때 요 n0라고 하는 요 이제 그 이상의 n 하는 요 기준이 이제 필요해서 앞에 식의 정의에서 이제 n 제곱이 있었던 거죠. 자, 예를 하나 들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식을 비고의 n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비고의 n 제곱은 5의 n 제곱보다도 작거나 같습니다. n이 1일 때는 1의 제곱은 1, 5죠. 이쪽은 2 빼기 8 더하기 3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 빼기 6이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이게 n이 1보다도 크면 되네요.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플러스였다고 치면
n이 1이면 여기는 5인데 여기는 13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쪽이 크죠. 그래서 n이 1이면 이쪽이 더 크지만 이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예를 들어서 n이 뭐 10이다 이렇게 해봅시다. 하면 이게 100이고 이쪽이 500이 되죠. 여기는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200이죠. 여기는 10이니까 80이죠. 그러면 합치면 280이고 291이죠. 그래서 n이 10보다 더 크면 이쪽이 커요. 그래서 n이 커지면 이쪽이 더 커집니다. 여기 앞에 곱해지는 상수가 크기 때문에 이 뒤는 n이 크면 별 영향을 못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n이 어느 일정한 숫자, 요게 n0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n0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 앞에 곱해진 게 이제 상수 c죠. 어떤 비고로 표현한 n제곱 앞에 상수 c를 곱했을 때 어느 일정한 숫자보다 큰 n에 대해서는 항상 이쪽이 크다 그러면 비고로 표현할 수 있다. 즉 간단한 식에 의해서 어떤 알고리즘의 상한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점근적 표기법, 이게 비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비고 표기법을 간단히 찾는 방법은 다항식에서 최고 차수를 골라 가지고 그냥 그 최고 차수를 비고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대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가, 특수한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거의 100% 최고 차수를 넣어서 간단하게 표현하자라고 하는 것이 비고 표기법의 의미입니다. 비고 표기법 말고 빅 오메가라고 하는 표기법이 있어요. 이 오메가라고 하는 표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메가 표기의 정의는 아까 앞에 있던 비고하고 거의 똑같이 되어 있는데,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n0보다 큰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원래 타임 콤플렉시티 다항식 fn보다 간단한 항으로 표기한 gn이 아까 비고는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하면 gn 앞에 어떤 상수를 곱했을 때 그거보다도 fn이 더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하면 이쪽이 더 작다. 그럴 때 이 gn을 이용해서 오메가에 대한, 오메가 한 다음에 요 안에다가 gn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그 콤플렉시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쪽이 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쪽이 더 작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알고리즘의 다항식 타임 콤플렉시티 fn이 이거보다 더 크거나 같다니까 최소한 이거보다는 크다. 이 알고리즘이 아무리 적게 걸려도 이 시간 이상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알고리즘의 하한, 적어도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하한을 표기하는 방법이 오메가입니다. 비고는 상한, 이거 이하로 걸린다. 아무리 많이 걸려도 이거보다는 안 걸려 라고 하는 상한을 얘기하는 거고, 오메가는 하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메가는 이 gn 앞에 어떤 상수를, 양의 상수를 곱하더라도 fn에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fn, 이거는 fn보다 작다. fn은 원래 타임 콤플렉시티는 이거보다 더 크다. 적어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하한을 표기하는 것이 오메가입니다. 자, 이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아까하고 차이가 나는 점은 원래 타임 콤플렉시티 fn이 이런 그래프를 갖는 식인데, 요거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이 gn이라고 하는 의 상수를 곱한 게 요 아래쪽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fn이 이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 알고리즘의 하한을 표시해 주는 것이 오메가입니다. 다음은 세타 표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세타 표기는 많은 경우에 어떤 콤플렉시티가 있다라고 그랬을 때 이걸 빅 O로도 GN으로 표기가 되고 오메가로도 GN으로 표기되는 알고리즘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컴플렉시티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상한을 GN의 비고로 표현했는데 하한도 똑같은 GN으로 표기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상한과 하한이 같은 GN, 같은 차수로 표현될 때 이것을 세타 GN으로 표기하자. 상한과 하한이 같은 식으로 표현될 때 그걸 세타 하나로 표현하자. 이렇게 둘로 따로따로 표현하지 말고 세타 하나로 표현하면 비고로 하게 돼도 GN, 오메가로 하게 돼도 GN이라는 뜻의 표기가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식하고 비슷한데 어떤 상수 n0보다 큰,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이 fn보다도 gn 앞에 상수를 곱했을 때 이 fn이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오메가에 대한 정의죠. 그게 아니라 똑같은 gn에 대해서 어떤 상수를 곱하면 이쪽이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게 빅 O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빅 O에 해당하는 조건과 오메가에 해당하는 조건이 모두 성립하면 세타 GN으로 표현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지금 세타 표기의 의미는 수행 시간에 빅O 표기와 오메가 표기가 동일한 식으로 표현될 때 세타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라고 하는 타임 컴플렉시티가 있다. 이걸 비고로 표현할 때 제일 높은 차수를 이 비고 안에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고의 n 제곱입니다. 똑같은 요 컴플렉시티가 오메가로 표현하더라도 똑같은 n 제곱입니다. 오메가도 제일 높은 차수를 안에 집어넣으면 요 앞에 곱해지는 상수만 작은 상수, 예를 들어서 뭐 2의 n제곱 또는 1의 n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이쪽이 크기 때문에 오메가 안에도 제일 높은 차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간단히 오메가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비고로도 n제곱, 오메가로도 n제곱이다. 그러면 이것을 한 기호로 세타 n제곱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 세타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n제곱, 이 n제곱과 원래 타임 콤플렉시티가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비슷한 증가율을 갖는다. 상한도 같은 그 콤플렉시티, 하한도 같은 콤플렉시티, 그러니까 유사한 증가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자, 이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여기 파란색이 원래 타임 콤플렉시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한 경우죠. 이 경우에 이제 GN에다가 C1 상수를 곱했더니만 이게 상한이에요. 이게 더 높은 값. 이게 비고에 대한 정의죠. 그 다음에 C1보다 작은 C2를 곱했더니만 똑같은 GN인데 요거는 이제 요거보다 작은 이런 하한이 돼요. 여기 이제 오메가였죠. 이렇게 같은 GN에 대해서 상한과 하한이 존재할 때 이걸 오메가 GN으로 표기합니다. 상한과 하한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같은 식이니까 상수 C1과 C2만 다르고 이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뭐 그런, 그래서 이제 이 그 타임 콤플렉시티를 좀 더 정교하게, 좀 더 타이트하게 보여준다, 그런 의미로 세타 표기를 사용합니다. 상한과 하한이 같은 차수, 같은 식 GN에 의해서 표기된다. 이게 세타의 의미입니다. 자, 몇 가지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고의 예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원래 타임 콤플렉시티입니다. 이게 원래 타임 콤플렉시티인데 이게 이게 원래 타임 콤플렉시티인데 4의 n보다도 작거나 같습니다. n이 1이면 여기가 5가 되고 여기 4지만 n이 2보다도 크게 되면 이쪽이 항상 더 크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C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 N0에 해당이 되는 거죠. N0, 즉 2보다도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 4만 곱해주면 이쪽이 항상 커요. 그러면 요 차수 N, 요걸 이제 빅 O의 N으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빅 O의 정의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타임 콤플렉시티가 있다. 그러면 N이 3보다도 크면
요 4의 n보다도 항상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고의 n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100n 더하기 6 이런 콤플렉시티가 있다 그러면 이 앞에 상수 c를 101을 곱해주게 되면 10보다도 크면 이쪽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3n이든 3n 플러스 2든지 3n 플러스 3이든지 100n 플러스 6이든지 어느 일정한 상수를 곱해주고 어느 일정한 개수 이상이 되면 이 n 앞에 상수를 곱해주는 이쪽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비고의 n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떤 컴플렉시티의 비고의 n을 구할 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제일 높은 차수를 골라내면 그게 바로 비고의 n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10의 n 제곱 플러스 4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앞에 상수 11을 곱해준 n 제곱이 n이 5보다도 커지면 이쪽이 항상 커요. 그러니까 이 n 제곱을 비고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다항식의 제일 높은 차수를 골라서 비고 안에 집어넣으면 간단히 비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한번 볼까요? 6의 2의 n 제곱, 2의 n 제곱입니다. 이게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n 제곱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수가 이제 숫자가 커지면 굉장히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2의 n 제곱 앞에다가 상수를 곱하면 어느 일정한 숫자 이상의 n에 대해서 항상 이쪽이 커요. 그래서 비고의 2의 n승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다항식에서 제일 높은 차수는 요겁니다. 2의 n승. 그래서 이게 비고에 들어간 거죠. 자, 이 경우는 3n 플러스 3인데 이 4의 n 해도 이쪽이 크거나 같습니다. n이 2보다도 n이 3보다도 크거나 같은 경우에 그래서 비고의 n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 n 제곱을 하게 되면 그것도 당연히 이쪽으로 크죠. 그래서 이것을 비고의 n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식보다도 크거나 같게 되는 식이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n 혹은 3의 n제곱, 뭐 3의 n3승 많이 있긴 하지만 요거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제일 작은 것, 소위 이제 최소 상한이라 그러죠. 최소 상한이 제일 요 숫자의 상한을 제일 가깝게 나타내기 때문에 최소 상한을 콤플렉시티로 하기 때문에 이게 식으로서는 성립하지만 보통 이렇게는 표기를 잘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n의 제곱 10n 제곱 플러스 4 이거를 이제 제일 높은 차수가 n 제곱이니까 비고의 n 제곱이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고의 n 3승, 비고의 n 4승이라고 해도 식에는 정의에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걸 해야 알고리즘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이렇게는 표기하지 않고 조건을 만족하는 제일 작은 최소 상한을 컴플렉시티로 비고의 안에 표기를 합니다. 자, 오메가는 이제 반대로 어떤 컴플렉시티가 있으면 어떤 항의 상수를 곱했을 때 어느 일정한 n0 상수보다 크거나 같은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이쪽이 크다 그러면 최소 요거보다는 이쪽이 더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한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에 제일 높은 차수를 오메가 안에 집어넣어서 오메가 n 이렇게 해서 한을 표기합니다. 자, 이 경우에 3n 플러스 3은 3n이라고 했을 때 n이 1보다도 크면 이쪽이 커져요. 그래서 이 3n 플러스 3도 오메가 n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100n 플러스 6 이것도 100n보다 n이 1보다도 크면 항상 이쪽이 커요. 따라서 이것도 오메가 n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상수가 있든지 상관없이 제일 높은 차수를 오메가 안에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n 제곱 플러스 4의 n이라고 하는 이런 콤플렉시티가 있다. 이거 오메가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요 n 제곱 요걸 요 안에 집어넣으면 오메가를 이제 만족합니다.
지수가 있다 라고 그러면 지수가 제일 높은 차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수 차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오메가로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고로 표현하는 것이나 오메가로 표현하는 것이나 표현하는 이 차수를 찾는 방법이 유사하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세타는 저기 오메가는 비고와 좀 다른 차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특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같은 차수를 많이 비고나 오메가나 다 동일한 차수를 사용을 하죠. 그렇게 이제 동일한 차수로 비고나 오메가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세타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요 예제 3n 플러스 2를 예를 들면 요 3n 플러스 2는 3n보다도 더 크거나 같죠. n이 1보다 크면 이쪽이 항상 이쪽이 크겠죠. 그 다음에 4n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4n하고는 이 4n이 큽니다. 언제? n이 2보다도 크면. 그래서 이걸 이제 n이 2보다도 크면 3n보다 크거나 같고 4n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같은 n에 대해서 요 식을 만족하니까 오메가 세타 n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컴플렉시티가 오메가 n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3n 플러스 3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n에 대해서 어떤 임의의 상수를 곱해주면 어떤 상수를 곱해주느냐에 따라서 n보다 이쪽이 큰 경우 작은 경우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타 n에 대해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 플러스 2n이나 3n 플러스 3n이나 다 똑같이 오메가 세타로 표현할 때 똑같은 식이 이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제일 높은 차수를 가지고 세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제일 높은 차수로 오메가로도 비고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오메가로도 표현할 수 있고 세타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요 식은 제일 높은 차수가 n 제곱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n 제곱에 대해서 비고로 표현할 수 있고 오메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동시에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들어있는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고나 오메가나 지수 항을 포함하면 되기 때문에 세타 2의 n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점근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학생들이 굉장히 좀 복잡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식이 하나 있는데 이 식의 제일 높은 차수를 골라가지고 그걸로 간단히 비고로 표현하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점근 표기법의 이제 그 의미입니다. 많은 경우 이제 그 똑같은 요 항이 비고로도 표현되고 오메가로도 표현되고 따라서 세타로도 표현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어떤 다른 경우에는 이제 요 경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오메가로 표현할 수가 없기, 이제 세타로 표현할 수 없긴 하겠지만 많은 경우가 제일 높은 차수로 비고 오메가 세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냥 복잡한 식 하나를 제일 높은 차수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 그래서 이 비고라고 하는 노테이션을 도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비고로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기, 다시 말하면 비고로 표기하게 되면 간단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비고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하지 비고의 2의 n제곱 이렇게 표기하지 않습니다. 상수는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일 높은 차수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표기 안 합니다. n제곱 플러스 n이나 n이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기하다 보니까 이 표기하는 종류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종류들이 이제 이런 종류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5의 1은 입력 데이터 개수 n이 여기 안 들어있죠. 그래서 데이터 개수와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이렇게 표기합니다. 상수 시간이 걸린다. 데이터 개수와 무관하게 항상 동일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비고의 1 이렇게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시간이 걸리는 경우 입력 데이터 개수가 n개면 걸리는 시간은 로그 n이다. 그러면 비고의 로그의 n. 데이터 개수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 그러면 비고의 n. 그 다음에
로그 선역이다 그러면 n 로그 n 2차 시간이 걸린다. n 제곱, n 3성, n 4성 이렇게 해서 여기서 k 차원이다. 그럼 k 차다 그러면 이제 n k승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시간을 갖는다 그랬을 때는 2의 n승 이렇게 표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작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요 제일 위에 있는 n1이고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n 로그 시간. 그보다 더 많이 걸리는 것이 로그 n, 5의 n. 그보다 더 많이 걸리는 것이 5의 n 로그 n. 그 다음에 5의 n 제곱, n 3성 이런 식의 순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지수 시간은 n이 조금만 늘어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 시간이 걸리는 알고리즘을 NP라고 하는 것은 non-polynomial, 다항식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폴리노미얼은 다항식인데 non-polynomial, 다항식이 아닌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NP complete 알고리즘이다. 또는 NP hard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는 시간이 무지무지 많이 걸리는 이런 지수 함수의 알고리즘을 특별히 부르는 명칭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 비고로 표기하게 되면 대개는 이런 종류의 컴플렉시티로 표기가 되고 그 컴플렉시티의 시간이 걸리는 정도는 위에가 작게 걸리고 아래로 갈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알고리즘 컴플렉시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비고의 포함 관계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어떤 상수 시간만큼 걸리면 비고의 1이라고 표현합니다. 로그 항을 가지고 있는 로그 n 시간이 걸리면 이것을 비고의 로그 n 이렇게 표기하시면 됩니다. 자, n 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5의 n 이렇게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5의 n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 이걸 5의 n 제곱으로 해도 n보다는 n 제곱이 더 크니까 당연히 이제 더 상한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n 3승, 2의 n승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는 식이에요. 제일 상한 중에서 제일 가까운 상한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것을 이제 로그 n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비고로도 표현할 수 있고 n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포함 관계를 설명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컴플렉시티의 종류가 그 시간에 n이 커짐에 따라서 시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컴플렉시티들의 수행 시간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가, 수행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의 1 상수 시간은 항상 똑같은 시간을 갖겠죠. 데이터가 아무리 n이 늘어나더라도 똑같은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로그의 n은 데이터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여기 지금 보시면 10, 20, 30에서 100 이렇게 데이터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이게 수행 시간입니다. 수행 시간이 아주 조금 늘어나죠. 그래서 로그의 n 알고리즘은 굉장히 시간이 적게 걸리는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데이터 개수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시간이 늘어나는 게 적은 아주 적게 걸리는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그 위에 이제 컴플렉시티가 5의 n이죠. 이 n은 데이터 개수가 10이면 10만큼 걸리고 20이면 20만큼 걸리고 100이면 100만큼 걸리고 그래서 요런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로그 n보다는 이제 많이 걸립니다. n 로그 n은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 비해서 n 제곱만 되면 아주 가파르게 데이터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주 가파르게 늘어나죠. 그래서 이 n 제곱하고 n 로그 n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n 로그 n보다는 n이 작고 n보다는 로그 n이 작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의 n승 지수 함수가 되면 데이터가 조금만 늘어나더라도 워낙 수행 시간이 급격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n이 많을 경우 다루어야 되는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낮은 콤플렉시티 알고리즘을 하는 것이 시간이 적게 걸리고 특별히 이 지수 함수 알고리즘은 데이터 개수가 많다 그러면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의 컴플렉시티가 갖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하는 의미에서 알고리즘의 이 효율을 한번 실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 하는데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데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알고리즘은 O의 n제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또 어떤 알고리즘은 O의 n 로그 n 알고리즘, n의 컴플렉시티를 갖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렬 알고리즘은 O의 n제곱, 어떤 정렬 알고리즘은 O의 n 로그 n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억 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데이터가 10억 개라고 그러면 O의 n제곱을 의 알고리즘은 수행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면 개인용 컴퓨터에서 돌리면 300년이 걸려야 데이터 정렬을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슈퍼컴퓨터에서 하더라도 일주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어떤 알고리즘이 O의 n 로그 n이다 라고 그러면 PC에서 돌리더라도 5분 만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데이터를 정렬을 하는데 데이터 개수가 많다고 치면 O의 n제곱은 300년, O의 n 로그 n은 5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콤플렉시티가 낮은 알고리즘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할 경우에는 그 알고리즘의 콤플렉시티를 구분을 해서 그 콤플렉시티를 찾아야 그 콤플렉시티 중에서 더 낮은 콤플렉시티를 찾아야지라고 사용해야지라고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콤플렉시티를 분석하고 낮은 콤플렉시티를 갖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은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슈퍼컴퓨터보다 낮은 콤플렉시티의 알고리즘을 찾는 것이 훨씬 시간이 더 작게 걸린다. 따라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값비싼 하드웨어나 값비싼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다. 따라서 알고리즘을 만들 때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장에 있는 내용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간단히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2장에서 이제 알고리즘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죠.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적 절차, 단계적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알고리즘의 특성, 알고리즘의 정의가 뭐냐? 정확성, 수행성, 유한성, 효율성. 이게 이제 알고리즘의 특성이다. 알고리즘을 표기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사 코드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다. 알고리즘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의 효율성은 주로 시간 복잡도로 분석을 한다. 이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그 알고리즘에 있는 기본적인 연산이 몇 번 수행되느냐라고 하는 횟수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요.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할 때,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분석을 할 때 최악의 경우, 평균적인 경우, 최선의 경우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할 때 이 컴플렉시티를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한 표기법을 점근적 표기법, 간단한 표기법이다 이렇게 하고 이 표기법은 n이 충분히 크게 되면 간단한 차수로 표현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고 여기에 사용하는 노테이션이 비고, 오메가, 세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비고는 상한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고 오메가는 하한을 나타내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세타는 상한과 하한이 같은 식으로 표현될 때 다시 말하면 아주 알고리즘의 증가율이 비슷한 식으로 표기할 때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세타 표기법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의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